안녕하세요, 쿠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정말이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타카라토미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칼리버 옵티머스 프라임입니다.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옵티머스 프라임은 전작인 트랜스포머 4에 나왔었던 리더 클래스 아머나이트 옵티머스의 일부 조형을 수정한 제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제품을 소개할 때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포장한 옵티머스가 정자세에서 등에 칼리번 X를 등에 짊어진 채 포장이 되어 있었고 오버실드와 테메노스 소드가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었고요. 변형 포인트를 붉은색으로 처리해놨습니다. 설명서상으로는 42 스텝스, 꽤나 과정이 많네요. 그리고 이번 칼리번 옵티머스는 부속품이 전작 옵티머스와 호환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은 다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가 칼리번 옵티머스의 부속품인데 또 추가로 이번에 초회 한정으로 들어있는 에너지 소드와 그의 설명서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박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소개하는 제품들과 약간 다른 사양의 패키지인데요. 일단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은 상단의 로고가 하스브로에서 타카라토미로 바뀌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본어가 사용됐어요. 이 제품은 일본 회사인 타카라토미에서 일본 내수용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사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 형식은 내부가 보이는 브리스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앞에 옵티머스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번 제품은 초회 한정으로 에너지 소드가 추가로 부속되어 있습니다. 측면 그리고 뒷면 평소의 패키지랑 다르게 제품의 스텝수는 따로 적혀져 있지 않네요. 이쪽에 있는 이 비클에서 옵티머스로 변형을 합니다. 이번 옵티머스의 메인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에서 입이 달린 조형으로 페이스 체인지가 가능한 기믹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는 웨스턴 스타의 라이센스 마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그럼 우선 비클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비클 모드는 웨스턴 스타의 4900 팬텀 커스텀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긴 한데 4900을 그냥 한글로 4900이라 말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블루 컬러에 붉은색으로 화이어 패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맥기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그릴 부분에 이쪽 맥기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이쪽에 메탈릭 블루의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정면이 카메라에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오로봇의 엠블럼이 있습니다. 또 프론트 부분에 부분적으로 실버의 도색이 들어갔고 타이어는 고무 바퀴이며 휠 부분은 맥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더 부분 바로 옆에 웨스턴 스타라고 적힌 문구가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네요. 뒤쪽에 팬더 부분도 파이어 패턴이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에는 웨스턴 스타의 로고가 있네요. 이쪽도 맥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이쪽에 배기구도 맥기네요. 바퀴는 모두 굴러가며 지면에 굴려줄 수 있습니다. 부속품인 무기는 비클모드 상태에서 달아줄 수 있습니다. 차량 밑면에 보면은 이쪽에 각각 핀이 2개씩 있는데 이 사이 공간에 무기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우선 좁은 이쪽은 칼리번 X를 달아줄 건데 칼리번 X를 잘 보면은 이쪽에 네모난 홈과 양쪽으로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 양쪽으로 파인 부분은 이 핀 사이에 끼워주고요. 바로 밑에 있는 네모난 홈은 이쪽 밑에 있는 핀에 맞춰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넓은 부분은 테메노스 소드를 슬라이드로 달아줍니다. 밑에 무기를 달아도 타이어가 약간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지면에 굴려줘도 무기들이 쓸리거나 하진 않네요. 자, 다음으로는 다른 제품들과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작품의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랑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쪽은 리더 클래스이다 보니까 크기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다음으로
보이저 클래스의 하운드, 디럭스 클래스도 옆에 놔보도록 하죠. 디럭스 클래스의 드리프트, 또 디럭스 클래스의 한로드. 오, 드디어 스케일별로 이렇게 놔둘 수 있는 날이 오게 됐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 옵티머스의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옵티머스 트랜스폼! 우선 밑에 있는 무기를 분리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루프 부분을 핀을 분리하여서 이쪽에 이중인지가 있는데 그 상태로 루프 부분을 위로 들어줍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이쪽 중심으로 가동되는데 약간 옆으로 비껴줘요. 그 상태로 또 밑에 있는 부분을 이쪽 힌지를 이용해서 옆으로 전개할 건데 이쪽에 동그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이쪽에 핀이 있고 이걸 생각하면서 분리시켜줍니다. 방금 떨어졌는데 이쪽 회전 말고도 본체 이쪽에 회전이 더 있는데 이쪽 핀으로 팬더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던 건데 이것도 밑으로 분리시켜줘요. 이쪽도 마찬가지. 그 다음 이쪽에 분할선 중심으로 회전시켜줍니다. 방금 분리해야 되는 조인트라 했던 부분이 이쪽에 동그란 조인트와 이쪽에 홈이었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서 분리해주면 돼요. 자, 다음은 뒤에 뒷바퀴 부분, 이 부분 전체를 이쪽에 핀을 분리해서 이 방향으로 가져줍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 방금 분리한 파츠를 전부 이 방향으로 가져줍니다. 이 부분은 밀착할 때 핀이기 때문에 밀착하면 고정돼요. 자, 다음으로는 이쪽을 계속해서 변형하도록 하죠. 이쪽에 방금 분리했었던 파츠들이 있거든요. 우선 이쪽에 힌지를 이용해 안쪽으로 접어준 다음 이 판넬을 이쪽에 메기 파츠에 밀착시켜줍니다. 그 다음 판넬이 수평이 되도록 회전시켜줘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수평이 되게 가져와줍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이실까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이쪽에 파츠 전체를 이 방향으로 가동시킬 수 있게 축이 있어요. 이 위치로 각각 가져와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리한 파츠 전체와 뒷바퀴 있는 파츠가 따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그 파츠가 이중 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 보면은 이중 힌지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파츠를 위로 가져와 줍니다. 이걸로 뒷바퀴에 있던 파츠들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 복잡하게 많았던 파츠들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게 굉장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량 본체를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쪽에 있는 이 파츠, 아까 분리했었던 판넬인데 이거를 밑으로 가져와 줘요. 비켜주면 이쪽에 팔 부분이 드러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거든요. 가져와 준 다음 이 부분이 어깨가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파츠를 비껴줍니다. 가져와 줬으면은 이쪽 판넬이 쭉 반대편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밑에를 보면 이러한데 이쪽 뒤에 있는 힌지 중심으로 가동이 되는데 가동시켜서 등 쪽으로 밀착시켜줍니다. 핀이기 때문에 밀착하면 고정이 돼요. 그 다음 이쪽에도 힌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뒤로 한 클릭 가동시켜줍니다. 이 파츠가 양쪽에 스커트가 돼요. 자, 다음은 프론트 부분을 변형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대로 반으로 분할시킵니다. 각각 조인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분리한 다음 앞에 그릴 부분이 이쪽 중심으로 가동이 되는데 가동한 상태로 180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분할선 보이시죠? 위와 아래로 파츠가 나눠져 있는데 이쪽 중심으로 파츠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반전시켜줍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이러한데 파츠를 회전시켜서 이 위치로 가져와줍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게 방금 네모난 블럭이 안에 있었죠? 안에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 네모난 블럭이 빠짐과 동시에 스프링 기믹이 작동돼서 이 파츠가 닫혀요. 이 부분 꽤나 생략된 구조네요. 그 다음 반전시켰던 네모난 블럭 안에 옵티머스의 발이 있거든요. 이거를 전개시켜줍니다. 변형이 전부 되었으면은 다리를 밑으로 가동시킨 다음 허리를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프론트 스커트를 내리고 다리의 팬더 부분을 180도 회전시켜줍니다. 이걸로 다리의 변형이 끝. 상체의 변형은 이제 보이는 대로네요. 팔의 위치에 맞게 조정시켜줍니다. 위에 루프 부분은 파츠가 분할이 되는데 분할시킨 뒤 어깨 아머러 해줍니다. 다음으로 방금 변형했었던 뒷바퀴의 파츠, 이 부분이 이쪽에 동그란 홈과 본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동그란 조인트와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방금 위에 있었던 파츠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분리한 이 파츠는 옵티머스의 실드로 변형하거든요. 지금 그 실드로 변형하는 도중이긴 한데 분리한 다음 반대편에 있는 이쪽에 동그란 조인트를 이용해서 아까와 연결했던 똑같은 자리, 조인트 그대로긴 한데 그 내부에 있는 홈, 거기에 맞춰 연결합니다. 방패의 변형은 잠시 후에 무기를 꺼낼 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로 모든 변형이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가슴 아머를 밑으로 내려주면은 완성! 칼리번 옵티머스 프라임 로봇 모드입니다. 그럼 우선 로봇 모드의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 크로즈업입니다. 비교적 심플하면서 재밌는 기믹이 들어있는 구조였습니다. 특히 다리의 변형이 굉장히 효율적이라서 마음에 들었는데 또 그 외로는 등에 방패로 변형하는 파츠, 비클 모드였을 땐 뒷바퀴를 포함해서 차량 본체 측면부에 일부를 차지하고 있던 파츠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까 제품을 소개할 때 전작에 나왔었던 트랜스포머 4의 아머나이트 옵티머스 프라임의 일부 조형을 수정했다고 말했었는데 이거는 조형 수준이 아니라 아예 파츠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던 느낌이네요. 아머나이트 옵티머스 프라임이 지금 제 수중에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설명하기는 힘든데 이쪽에 변형했던 파츠 전체가 실은 변형 기믹이 전혀 없고 방금 파츠 그대로 등에 붙어있는 식으로 된 구조였습니다. 전작의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의 최대 단점이라 하면은 그 부분이었는데 이번 신작 옵티머스는 그 등짐을 방패로 변형함으로써 추가된 스텝스와 깔끔한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슴 아머를 밑으로 내렸을 때 얼굴이 전개되는 부분, 이건 아마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은 로봇의 변형의 마지막에 얼굴이 나오는 거는 한 가지 미학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가슴 아머를 내려서 자동으로 머리가 나오는 부분은 제 미학에 크게 작용되는 부분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머스 프라임 외관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굉장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도색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네요. 이쪽 부분 전부 파츠 분할이 아니라 전부 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붉은 라인이라던가 골드, 파이어 패턴, 발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 또 고관절 뒤를 보면은 이쪽에 3mm 구멍이 있거든요. 일단 리더 클래스의 제품이긴 한데 디스플레이 스탠드는 사용 가능한가 보네요.
자, 다음으로는 이번 옵티머스의 메인 기믹이라고 할 수 있는 페이스 체인지 기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믹은 정말 간단한데 옵티머스의 턱부터 머리 뒤에 있는 이쪽의 분할선 보이시죠? 여기 전체적으로 가동이 돼요. 파츠를 들어 올리면 이런데 이쪽에 나사구멍 보이시죠? 이쪽 중심으로 페이스가 회전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다시 내려주면은 마스크 헤드로 페이스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머리 전체를 들어 올려서 페이스 부분을 회전하여 페이스 체인지를 하는 이 기믹, 정말 간편하지만은 기발한 발상이라 생각했습니다. 페이스 체인지를 하였기에 마스크 상태의 클로즈업입니다. 자, 다음은 무장들을 볼 건데 우선 등에 있는 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쉴드, 칼리번 옵티머스가 변형할 때 아직 변형 도중이라 말했었죠? 쉴드는 이 상태에서 두 군데를 더 변형시켜야지 변형이 끝나요. 우선 쉴드의 끝부분, 이 부분을 전개시켜주고 이쪽에 동그란 원이 있는 파츠, 이 파츠가 옆으로 가동이 됩니다. 이걸로 오버쉴드의 변형이 끝났습니다. 쉴드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러합니다. 분명 차량의 일부분을 변형했을 텐데 어딜 봐도 제대로 쉴드의 모습이 되었네요. 칼리번 옵티머스에게 달아줄 때는 등에 연결했었던 조인트와 동일한 조인트를 옵티머스의 팔꿈치 쪽에 있는 이쪽 홈에 맞춰서 연결시켜줍니다. 오버쉴드를 달아주면 이렇습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오버한 사이즈의 쉴드이네요. 이 쉴드, 크기가 크다는 점도 있긴 하지만은 본체의 약 3분의 1이 되는 파츠가 이 쉴드가 되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쉴드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약간 다루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무겁다고 해서 무게중심이 쏠린다는 것 뿐이지 관절로 이야기해보자면은 옵티머스의 클릭 관절은 정말 잘 버팁니다. 팔꿈치도 어깨도 흔들어도 잘 고정이 돼요. 다만 변형 관절의 어깨 쪽에 있는 관절, 이 부분이 고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헐렁헐렁해서 약간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면 이 어깨 부분이겠네요. 참고로 쉴드를 분리한 상태에서 칼리번 옵티머스는 이렇습니다. 등팀이 사라졌기 때문에 좀 더 프로포션이 보기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테메노스 소드와 칼리번 X를 장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들려주는 방법은 옵티머스의 엄지가 이 방향으로 가동이 돼요. 이 엄지를 비껴준 상태에 내부를 보면은 네모난 핀이 있어요. 이 핀에 맞춰서 무기 그립에 네모난 홈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 연결시켜줍니다. 테메노스 소드를 들어주면은 이렇습니다. 칼리번 X도 동일한 방식으로 달아줍니다. 두 무기를 달아주면은 이렇습니다. 칼리번 X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한쪽에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손에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손에 들려주는 것 외에도 등 부분에 비클 모드와 동일하게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우선 테메노스 소드는 그대로 슬라이드해서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리번 X는 공간에 맞춰 달아줄 수 있습니다. 무기를 달아준 상태에서도 이쪽에 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버쉴드를 그대로 달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긴 한데 이쪽에 테메노스 소드가 직접적으로 간섭하기 때문에 우선 이걸 분리한 상태에서 오버쉴드를 달아주고 그 위에 테메노스 소드를 슬라이드해서 달아줍니다. 이걸로 남는 무기 없이 전부 달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를 전부 달아놓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쌍을 찍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강해 보이네요. 다음은 초회 한정으로 들어있던 에너지 소드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소드를 들어주면은 이렇습니다. 사실 이 에너지 소드에 어울리는 거는 기사 컨셉의 옵티머스보다는 그 전작에 트랜스포머 1부터 3까지 나왔던 그 옵티머스 디자인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작인 트랜스포머 3에 나왔었던 리더급 옵티머스의 조형을 재판한 무비베스트 시리즈의 옵티머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칼리번 옵티머스의 무장들은 전작 옵티머스의 호환이 된다고 했었죠?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쉴드. 오버쉴드의 뒤를 보면은 이쪽에 힌지로 연결된 파츠가 있거든요. 이 파츠 잘 보면은 조그맣게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이 부분에 딱 맞거든요. 여기에 연결시켜줍니다. 달아주면 이렇습니다. 오, 이때 옵티머스는 지금 옵티머스보다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 쉴드가 굉장히 잘 맞네요.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쪽에 칼리번 X도 옵티머스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돌려주려면은 이쪽 그립으로는 돌려줄 수 없는데 날과 봉을 분리하고 그립을 반대로 돌려서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그립을 옵티머스 손 안에 있는 홈에 맞춰서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칼리번 X도 같이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 쉴드랑 이 X, 무비3에서 옵티머스가 들고 있는 거 본 적 없으신가요? 후반부에 나왔던 그 인상적인 장면을 마치 재현하듯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 연결 방법은 설명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타카라에서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칼리번 X 대신 에너지 소드를 들려주면은 이렇습니다. 이 소드도 사실상 이번 칼리번 옵티머스의 디자인이 아니라 전작에 나왔었던 옵티머스가 자주 사용하는 걸 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모처럼 전작 옵티머스도 꺼냈는데 이 상태로 크기 비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리더급이긴 한데 크기 차이가 상당하네요. 트랜스포머 시리즈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약간 축소화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무비베스트 시리즈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리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쪽이 리뷰가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밑에 코멘트를 남겨주시면은 한번 고민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이 옵티머스의 크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이저 클래스의 옵티머스랑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보이저 스케일과 리더 스케일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꽤나 납니다. 그 다음으로 보이저 사이즈의 하운드, 또 디럭스 사이즈의 드리프트. 드디어 스케일별로 제대로 모였다는 느낌이 나네요. 항상 꺼내고 있는 250ml의 코카콜라 캔과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거의 2배에서 약간 좀 안 되는 정도의 사이즈이려나요? 대략적으로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옵티머스의 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리는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가동이 됩니다. 어깨의 아머는 보이는 대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가동이 되고 이걸 빗긴 상태에서 어깨는 회전, 옆으로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팔꿈치 쪽에서 회전축이 있고 팔꿈치는 90도 가동이 됩니다. 손목은 회전이 되고 엄지손가락이 가동이 됩니다. 또 어깨 부분에 보면은 변형관절이긴 한데 이쪽 부분이 앞뒤로 가동이 됩니다. 근데 전부 클릭으로 되어 있는 이쪽 관절에 비해서 이쪽은 걸리는 부분이 없기에 가동은 되긴 한데 고정이 되지 않아서 약간 불편할지도 모를 것 같네요. 허리는 회전이 가능합니다. 고관절은 클릭으로 앞으로 여기까지, 뒤로는 스커트가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릎은 여기까지, 발은 변형관절로 안쪽으로 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분할선 보이시죠? 이쪽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쪽에 변형관절을 이용해서 다리 자체를 좌우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동을 이용해서 포즈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카라토미 트랜스포머 더 라스트 나이트 칼리번 옵티머스 프라임의 리뷰였습니다. 이 옵티머스는 전작의 아머나이트 옵티머스의 일부 조형을 수정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했었죠.
저는 당시에 그 리더 클래스 옵티머스를 구하지 못해서 이번에 이 옵티머스를 예약했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제품이라서 만지는 내내 감동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기믹들이 만지는 맛이 있어서 좋았고 등짐이 방패로 변형하는 기믹이 추가된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이 옵티머스는 평소에 마트에서 구매하는 하스브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시려면은 해외 샵에서 주문하는 방법 외에는 국내 샵이나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미아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그 위에는 중국에 있는 로봇킹덤이나 일본 쪽의 아마존 재팬 그쪽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할 거라 생각되고 직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국내 대행 사이트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등록과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멘트는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옵티머스가 다른 제품의 스케일이랑 맞게 나와서 정말 기뻐 라거나 전작의 단점이라 생각되는 등치 및 방패로 변형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 라거나 이번 옵티머스의 무장이 전작 옵티머스와 호환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리뷰는 아마 뭘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어떤 제품일지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쿠라였습니다.